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타작의 한류학개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리처드 도킨스의 진화생물학, 미메틱스에서 본 한류,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레비스트로스와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철학에서 본 한류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류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 헬만 하켄의 복잡계 시너제틱스의 관점에서 본 한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를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복잡계란 무엇이고 복잡계 이론 시너제틱스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컴플렉스는 com과 plex의 결합어입니다. 라틴어 접두사 com은 영어의 together, 즉 함께를 뜻하고 라틴어 어근인 plex는 영어 weave, 즉 직물을 뜨다, 짜다, 엮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둘의 결합어인 컴플렉스는 함께 얽혀서 짜여진 세상의 뜻을 갖게 됩니다. 함께 얽혀서 짜여진 세상. 참 많이 복잡하겠죠? 복잡계에서 복잡이란 외관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만일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잡이 아니라 무질서, 혼란, 즉 카오스 상태가 되겠죠? 하켄의 복잡계 이론 시너제틱스란 무엇인가? 우리말로 상승협동학이라고 옮겨지는 시너제틱스란 물리학, 과학, 생물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자기 조직화, 셀프 오가니제이션 현상들의 통일된 이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럼 자기 조직화란 무엇인가? 자기 조직화란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념이 아직 명확치 않으시죠? 조금 이따가 아주 쉽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조직화 과정의 특징은 두 가지, 프랙탈 구조와 자기 유사성, 셀프 시밀래리티입니다. 프랙탈 구조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작은 원, 작은 사각형 조각이 그림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이룹니다. 자기 유사성이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서로 닮은 크고 작은 원, 크고 작은 삼각형, 크고 작은 사각형, 크고 작은 육각형의 눈꽃 모양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유사성이란 프랙탈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자기 조직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류의 공시적 진화 구조 모형입니다. 한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한국의 셀러와 외국의 바이어가 K문화 컨텐츠를 놓고 마주하게 됩니다. 번호 11-입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의 바이어는 우리 K문화 컨텐츠를 구매합니다. 번호 2입니다. K문화 컨텐츠를 구매하는 외국의 바이어는 자신의 최종 소비자가 되든가 아니면 리셀러가 돼서 자국 또는 제3국의 최종 소비 매체와 K문화 컨텐츠를 놓고 마주합니다. 번호 33-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 소비 매체는 리셀러가 확보한 K문화 컨텐츠를 구매합니다. 번호 4입니다. 이어서 최종 소비 매체는 시청자의 반응을 리셀러 또는 한국의 셀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셀러는 최종 소비 매체의 반응을 다른 K문화 컨텐츠의 제작에 반영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최종 소비 매체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번호 55-입니다. 이처럼 번호 11-2, 번호 33-4, 번호 55-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 서큘레이션, 이것이 곧 한류의 자기 조직화 과정입니다.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셀러, 바이어, K문화 컨텐츠
시장 등과 같은 시스템 요소들이 작동해서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이 같은 자기 조직화 과정이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문화 질서, 한류를 탄생시킵니다. 이 같은 한류의 공시적 진화 구조 모형 속에서 우리는 자기 조직화 과정의 특징인 프랙탈 구조와 자기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왼쪽 작은 사각형 A, 번호 11-2와 오른쪽 작은 사각형 B, 번호 3-4의 패턴이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닮은 꼴의 구조를 우리는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자기 조직화 과정의 통시적 진화 단계입니다. 자기 조직화 과정은 가우스, 크리티컬 포인트, 이머전트 비헤이비어라는 통시적 3단계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우스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를 primeval soup, 원시 수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억 년 전 우주는 유기물 분자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 분자들이 무엇으로 진화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류의 카오스, 원시 수프 상태를 저는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라고 명명합니다. K문화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에서 분명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곧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클론, 디바, HOT/SES의 대만 공연과 클론의 북경 공연은 Emergent Behavior, 즉 언어기호 한류의 창발을 가져온 크리티컬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찻잔 속에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던 셈이죠. 대만의 연합만부는 청한류래요, 홍룡, 디바, HOT/SES 4단 본월경장 집합 대만 개창, 이를 번역하면 들어라 한류가 왔다. 클론, 디바, HOT/SES 네 팀이 이번 달 대만에 모여 노래를 한다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기호 한류가 1998년 11월 7일 세상에 처음 등장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클론의 북경 공연이 끝나고 일주일 뒤인 1999년 11월 19일 중국의 북경 청년보가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는 제야의 기사에서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보다 1년하고도 12틀이 빠른 기록입니다. 언어기호 한류의 탄생, 이는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가 끝나고 한류의 역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그림은 한류의 통시적 진화 구조 모양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류가 어떻게 창조돼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K문화 콘텐츠 수출의 문은 TV 애니메이션이옵니다. 1987년 KBS가 방송한 우리나라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떠돌이까치가 프랑스로 수출된 것입니다. 이후 드라마가 그 뒤를 잇습니다. 1993년 MBC가 방송한 우리나라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 질투가 중국 하얼빈 TV에 수출됩니다. 미미했던 애니메이션의 수출과 달리 드라마 수출은 시장의 우호적인 반응과 함께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HOT가 1998년 중국에서 음반을 발매하고 NC소프트가 MMORPG, 즉 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을 상용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9년 2월 영화 쉐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 영화 30년의 암흑기를 걷어냅니다. 장발 현상 한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시너제틱스의 자기 조직화 과정의 진화 단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애니메이션 떠돌이까치의 수출에서 크리티컬 포인트인 1998년 11월 클론, 디바, HOT, SES의 대만 공연, 그리고 1999년 11월 클론의 북경 공연까지의 시기는 카오스,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가 되고 크리티컬 포인트 직후 나타난 창발 현상,
emergent behavior, 즉 언어기호 한류의 탄생과 그 이후는 한류의 역사시대가 됩니다. 시너제틱스, 상승협동학과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시너지 이펙트는 시너제틱스 이론의 기반입니다. 말 한 필은 4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대단한 힘이죠? 그렇다면 말 두 필은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8톤? 아닙니다. 무려 22톤을 끈다고 합니다. 말 두 필이 힘을 합칠 때 거의 3배 가까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효과를 우리는 시너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한류의 통시적 진화 구조 모형 속에서도 우리는 시너지 이펙트를 발견합니다. 미미했던 애니메이션 수출이 시너지 이펙트의 마중물이었다면 드라마 수출은 말 한 필, 대중음악 수출은 말 두 필, 게임 수출은 말 세 필, 영화 수출은 말 네 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톤을 끄는 드라마 수출에 대중음악 수출이 합류하면 22톤의 무게를 끌게 되고 여기에 게임 수출과 영화 수출이 추가 합류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를 끌 수 있게 되겠죠. 한류는 바로 이 같은 시너지 이펙트가 낳은 창발 현상입니다. 헬만 하켄의 복잡계 이론 시너제틱스에서 본 한류. 한류는 창발 현상이다. 왜 한류가 창발 현상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로써 한류학개론 한류란 무엇인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호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하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 되세요.